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긴급 현안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교통망의 구축은 세종시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함을 비롯한 향후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추가적인 교통 확충 계획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향후 10년간 철도에 대한 투자 계획을 망라한 중장기 법정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서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실제 추진 방향을 토대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에선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의 조성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완성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55조, 생산 유발 효과 180조, 부가가치 효과는 75조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고용 유발 효과는 4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 거점 간 원활한 교류가 가능해지며 기존 선로 고속화개량, 철도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지역 거점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지방 대도시권 이동 시간이 기존의 50%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관련 발표 사항을 보면 조치원과 신탄지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그리고 대전 반석에서 세종 청사, 조치원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 건설 등 두 건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다수의 철도가 건설되어 수도권 발전과 확장 및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도시 간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 구축이 부족하여 지방 광역 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만 발표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세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행정수도로 가는 우리 시의 발전에 뒷복제가 될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님 답변 속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세종시 인구가 현재 3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9만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용들이 향후에 커다란 결실로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반석에서 세종청사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광역사업 등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겼습니다. 우리 시를 중심으로 확정 노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대전 반석에서 경부 세종청사, 조치원, 고속역 그리고 청주공항에 이르는 주요 연결 지점만 발표가 되었고 구체적인 노선까지는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체적인 노선과 또 역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거쳐서 설계가 이루어질 텐데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서 노선은 결정될 것이고 그 연결 지점 외에도 그 사이사이에 추가적인 역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건설 후에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 세종시에 미칠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것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가 건설되게 되면은 우리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그리고 청주까지 주요 도시가 철도로 연결이 되게 되기 때문에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하고 조치원업을 연결하게 되게 되면은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또 이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세종과 대전 간인데 이곳은 아무래도 승용차나 이제 버스 중심으로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수단인 철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게 되게 되면은 그 출퇴근 시간의 정체 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향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는데요. 이것은 10년간의 그 투자 대상 사업을 전부 이제 열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철도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또 기본 계획 수립,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게 되면은 아마도 2029년이나 2030년이 되어야 이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이 계획에 포함된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8월 17일에 발표를 했는데 다행히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발표대로 하게 된다면은 아마 약 1년 정도에 거쳐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착수가 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광역철도 노선이 우리 대전과 청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근 도시와의 협업이 불가피한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대전시와 공조 등 관련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철도가 이제 대전 반석에서 출발해서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데 실은 이 중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한 5년 정도에 거쳐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대전시와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시하고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도 해서 상당히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정부 4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자마자 대전시장과 제가 만나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빨리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발표가 6월 29일에 있었고 저희가 대전시장과 만나서 정부에 이제 공동 건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주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노선이나 또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서 제안한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합의하고 정부의 이 노선을 공동 건의했는데요. 시장님,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진 단계로 보면은 대전과 세종 간의 연결 노선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정부에 대해서도 작년 11월에 먼저 대전과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전체 묶어서 건의를 하기는 작년 12월 달에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좀 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 경부선을 개량해서 대전 시내의 그 지하철 노선과 연결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반석에서 시작해서 대전 반석에서 시작해서 경부청사를 거쳐서 조치원역, 오송,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으로 그 두 가지 노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서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치원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충북선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충북선 철도를 연결해서 일반 철도와 광역철도를 동시에 다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기왕에 우리 시를 지나가고 있는 경부선 철도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이 일반 철도를 통해서 서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선 역시 광역철도와 일반 노선을 겸하는 그런 철도가 필요하다고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 철도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철도로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건설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영 측면에서도 운영할 때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호를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역시 운영 역시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시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더 잘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에서 추진한 내용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계획의 노선이 다르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청사에서 경부선 연결하는 안을 우리 시에서는 건의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경부선을 연결하는 노선에 일반 철도, 다시 말씀드리면 ITX 노선을 건의를 했고, 반면에 정부 발표는 광역철도 노선을 채택했다, 이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일반 철도, 다시 말씀드리면 ITX 노선을 건의한 취지와 배경, 과 또 정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노선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좀 세분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측면하고 이제 예산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제안했던 안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안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게 되면은 국비가 70% 그리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30%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2조 1,000억이니까 그 중에서 30%를 부담하게 되면은 6천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6천억이 넘게 되면은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일반 철도, 그러니까 중북선 철도를 이용해서 청주공항 가는 것처럼 중북선 철도를 정부 세종청사까지 연결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일반 철도가 되는 것이고, 일반 철도는 건설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나중에 운영 역시 새마을호를 운영한다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에 대한 부담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서울과의 교통을 원활히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ITX 또 이제 경부선 철도와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했던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책임 또 정부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좀 반대를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 철도와 광역철도를 동시에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 철도로 놓고 보면은 하나의 철도를 일반 철도와 광역철도로 같이 이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일반 철도와 광역철도 간에 이제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지적입니다. 정부를 저희가 충분히 이제 설득하지 못해서 저희 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그 대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부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이제 광역철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규정에 보면은요, 철도 유형별 국가와 지자체 간 비용 부담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철도는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사업비를 부담하는데요. 반면에 일반 철도는 철도 건설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없는 셈인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답변에 의하면 시가 건의한 일반 철도 노선은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 청사 조치원 간의 노선을 일반 철도, 즉 ITX 노선으로 제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가 제안한 일반 철도 노선하고요, 정부가 이제 그 확정한 광역철도 노선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 시의 향후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향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앞으로 우리 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교통량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에 국회가 이전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서울과 교통량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국회에 오가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송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부선 철도에 우리가 이 ITX라는 방식으로 경부철도와 연결 노선을 만들게 된다면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바로 새마을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바로 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환승 불편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환승 소요 시간 같은 걸 계산해 보면은 지금 한 85분 정도 소요가 되게 되는데 그 새마을호로 연결하게 되면은 아마도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정부하고 협의를 해나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광역철도 노선이 정부청사에서 조치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치원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경부선 철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좀 다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만 이루어진다면은 역시 이 광역철도 노선을 통해서 서울까지 직결하는 ITX는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안이 이제 확정 발표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도 우리 담당 국장 과장이 수시로 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논의를 했고, 저도 이제 장관도 만나고 또 차관도 만나고 또 여러 차례 또 통화도 해가면서 협의를 쭉 해왔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이제 각 지역에서 철도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이면서 지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국가에서 100% 부담하는 일반 철도 방식으로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이해를 하고,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준현 의원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광역철도 노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대신 명시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철도가 만들어지면은 이 철도 노선을 활용을 해서 ITX 문제는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 좀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정부가 부담할 투자 규모가 약 72조라고 합니다. ITX를 계속 추진하기에 녹록치 않은 여건일 수도 있는데, 시장님 좀 전에 답변에서는 ITX 노선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는 확고하신 건가요? 그 노선은 저희는 이제 노선은 일반 철도하고 광역 철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 ITX는 지금 저는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일반 철도를 만들어서 이 일반 철도를 광역 철도도 이용하자 하는 것이었고, 이번에 이제 광역철도 노선이 만들어지니까 이 광역철도 노선을 일반 철도도 같이 이용하자 하는 쪽으로 바꿔서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도 노선은 일반 철도나 광역철도 가는데 똑같이 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광역철도하고 일반 철도 간의 간섭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노선상의 중복 투자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노선 문제는 아니죠. 노선은 문제는 아니고 그 비용 부담 문제하고 앞으로 철도 운영 문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관내 곳곳에서 특정 정당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이 게시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요, 국토부에서는 본 계획이 확정 고시된 7월 5일까지 각 정당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안도 접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사진 속 현수막에 국민의힘 당안 국토부 확정이라는 표현을 보면 공식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최종 받아들여졌다는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혹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이번까지 확정된 것은 이제 주요 연결 지점에 대해서 확정 발표가 된 것인데, 주요 연결 지점은 우리 이 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건의한 연결 지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노선과 관련해서 이제 별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지금 되지를 않고, 앞으로 구체적인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한 과정에서 대안 노선 여러 개를 놓고 가장 경제적인 노선, 또 뭐 지형이라든지 또 지작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노선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아마 2, 3년 더 걸려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정확한 그 주장이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주장으로 보면은 좀 일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지하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법정 용어로 보면은 철도를 일반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렇게 이제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 지하철은 되게 도시철도에다가 붙이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는 이제 지하로 할 수밖에 없고 도시가 연결할 때는 굳이 지하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일지 아닐지 이 부분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지하철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광역철도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이후에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발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정당 간 또는 이해 집단 간 성과로 서로 홍보하면서 갈등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들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시로서는 보다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 언론인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렸고 최근에는 우리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점차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이번에 그 확정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 재원인데요. 예. 아까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대전에서 세종 간 또 세종에서 청주 간 요 사업 구간 길이가 총 49km더라고요. 예. 우리 시의 관내 구간은 24km인데요. 대전에서 세종 거쳐서 청주 간의 사업비가 2조 1,000억 원 정도 추산 사업비가 이 중에서 약 30%인 6,300억 원이 지자체 부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사업 구간이 24km 정도이기 때문에 약 한 3천억 원 정도가 우리 시 부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하고는 숫자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6천억 정도가 지방비 부담인데 실제로 그 청주시 구간은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은 이제 기존 철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충북이나 이제 청주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고요. 또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 청사까지 오는 곳을 보더라도 시내 구간은 우리 시내 구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우리 시가 이제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체 구간 길이로 봐서도 그렇고 신설 구간 길이로 봐서도 좀 우리 시가 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또 재정 이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재정 능력으로 보더라도 대전이나 충북보다는 우리가 많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우리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이 건설 구간은 역시 이제 건설 사업 시행자가 LH공사로 있기 때문에 건설 구간 내의 사업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LH하고 또 행복청하고도 좀 협의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향후에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 네, 장병원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5분간 보충 질문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또 동의도 구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보관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 이번에 이제 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시민들에게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구체적인 노선대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 노선대 주변 그 인근 그 주민들과는 아주 상세한 또 협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 반석에서 조치원까지의 건설 이제 구간에 뭐 구체적인 정차역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이제 미확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주민들의 우리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좀 대안을 이제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게 될 것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특정 지점 또 특정 노선을 가지고 좀 미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좀 뭐 투기라든지 뭐 이런 그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서는 좀 아직은 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역의 위치라든지 노선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것도 일 추진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사람과 물류 이동의 대동맥으로 지역발전 촉매제 역할을 하며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철도는 그린 뉴딜과 안정망 강화의 주요 투자 부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현재 대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철도 인프라 구축 관련 건설에 필요한 재원대책, 미반영 노선 등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 초과밀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번역별 광역 생활권 논의가 충청권에서도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철도 정책은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다양한 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 발굴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가적인 국비 확보까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는 각종 충청권 현안 사업 및 국책 사업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획기적인 교통 정책 마련과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